도심에서 약간 떨어졌다? 그렇다 그러면 거의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집이 팔리지 않고 새도 안 나가고 이래서 부동산은 하면 안 돼. 큰일 났다. 막 집값이 막 똥값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이제 막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빈집이 많이 증가했다는 이런 사실을 좀 많이 듣기도 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사라든지 뉴스를 제가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해서요.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이 수도권과 또 지방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함께 복마마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그러기 전에 복마마의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요, 전국의 빈집이 153만 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주택 중에서 무려 이제 8%가 빈집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물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좀 속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100개의 집 중에서 8집은 이제 빈집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긴 한데요. 이렇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빈집 중에 18.6%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빈집이 많을까 궁금하시죠? 오메가.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과천시, 또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가평? 아니면 서울과 거리가 제일 먼 연천? 정답은 이 세 지역 모두 아니고요.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은 삼성전자가 동탄에서 옮긴다는 이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생각만큼 많은 인구가 편입되지 않아서 빈집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의 총 빈집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자면요. 2015년 전국의 빈집수는 106만 가구에서 2016년 112만 가구로 증가했고요. 2019년에는 151만 가구, 2023년에는 153만 가구로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요. 또 출산율은 여전히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것은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아기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인구 절벽 시대에 이제 들어섰다는 거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지방의 많은 집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침체와 또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일자리가 거의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제 몰려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도시는 점점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공동화 이제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빈집이 증가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부산만 해도 10채 중 1채가 빈집이라고 하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게 집중되면서 이제 지방은 더욱 쇠퇴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택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인데요.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들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은 지 너무 오래돼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노후주택들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상속된 주택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그 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매 나온 집이 이제 빈집인 경우도 꽤 많죠. 미리 막 이사를 갔거나 경매를 당해서.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만약에 약간 외곽 지역이다 이러면은 옆에 빈집들이 한두 집씩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무래도 지방 도시에 가면은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꼭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도심에서 약간 떨어졌다? 그렇다 그러면 거의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서두에 드렸던 이제 평택 지역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같은 거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평택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단독주택들이 보통은 2억 원대에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땅도 뭐 한 7, 80평에다가 집도 막 2층, 3층으로 멋있게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미군들을 겨냥을 해서 빌리지로 해가지고 엄청 여러 채의 집들을 지었는데 생각만큼 미군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집이 팔리지 않고 새도 안 나가고 이래서 비어있는 그런 곳들을 제가 평택에서 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빈집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빈집이 방치가 될 경우에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빈집이 많아지면 범죄가 일단은 증가합니다. 실제로 빈집이 많은 지역에서 성폭력, 살인, 또 시신유기 뭐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0년 김길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안양의 빈집에서 백골사체가 발견이 되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재개발지구 내에서 이 빈 아파트에서 발견된 백골사체는 추위를 피해서 이곳으로 들어왔다가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이곳과 이제 불과 300m 거리의 이제 빈집에서도 또 다른 이제 백골사체가 발견이 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이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빈집이 많아지면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무려 3배나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방치된 빈집들이 또 우범지대로 변모하면서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제 사용이 되거나 노숙자 문제를 이제 야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빈집이 많아지자 이제 빈집 전담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빈집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헬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나요? 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를 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점점 확산된다는 내용인데요. 방치된 빈집 하나가 범죄의 시작점이 되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주변 지역의 이미지까지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동네 분위기도 나빠지고 또 주변 상권이 쇠퇴해서 생활 인프라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빈집 문제는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적 문제, 또 커뮤니티 활력이 저하되는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까지 이제 악영향을 끼친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도시 슬럼화의 현상입니다. 빈집이 늘어날수록 해당 지역은 점점 슬럼화가 되고 주거 기피 지역으로 전락을 합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황폐한 도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방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빈집만 남았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떠나는 곳에는 남은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특히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빠져나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그 자리에 노인들만 남게 되는 도시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이 많아지면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옛날에는 한 집에 한 4명에서 5명씩은 기본이고 10명이 사는 가정집도 많았었어요. 현재는 한 가구당 약 2.2명 정도가 이제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빠른 인구 증가가 있었고요. 1970년대 출산율은 4.53명으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1980년대에는 2.83명,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1.59명,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0.74명으로 9년 만에 반등을 했지만 청년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예전에는 한 집에 4, 5명씩 사는 가정도 많았지만 현재는 한 가구당 2.2명이 거주하고 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4명이 집 한 채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4명이 거주하려면은 최소한 집 2채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도 필요로 하는 가구 수는 같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전에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무조건 선호했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 결과인데요. 2022년 총 가구 수는 2,166만 가구고요. 2041년에는 2,437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에 점차 감소해서 2052년에는 2,32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도별 총 가구 수는 경기도가 537만, 또 서울이 408만, 부산이 144만 순으로 많았지만 2052년에는 경기도가 653만, 서울이 397만, 인천이 145만 순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은 가구 수가 꾸준히 지금 감소를 해서 인천에 역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부산과 대구, 경남, 전북 등 지방의 경우 가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가구 수는 20년가량은 계속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지방의 경우 부산, 대구, 울산, 전남 등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가구 수 감소도 급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즉 지방의 경우에 빈집이 늘어나고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되면서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방 거점의 경우 향후 20년, 30년 동안은 빈집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인구 증가에 힘써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계속 어필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면 인구가 폭삭 내려앉을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들지만 사실은 몇십 년이 걸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집이 남아돌고 세대수가 남아돌고 이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무 막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은 하면 안 돼. 큰일 났다. 막 집값이 막 똥값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아니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은 2038년, 경기도는 2044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 집값도 떨어질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노후화되고 멸실되는 주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이제 올라가서 재개발, 재건축의 난항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들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꽤나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살만한 곳은 더욱 오르고 재개발이 안 되고 또 노후되고 낙후되는 지역들은 슬럼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곳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44년이 되면은 지금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잠실 아파트도 40년 차 가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30년 차인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면 50년 차가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런 곳들은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는 빈집으로 남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률도 낮고 고령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는 위기에 이제 놓여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빈집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다양한 견해를 좀 댓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복만 많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